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목소리는 다 들어갔나요? 화면을 공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이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마치 처음 한 것처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쇼 미션인데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이 팍팍하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휴식 공간을 배워줄 수 있을까요? 라이프쇼의 원리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좀 색다른 대화를 나누는 후에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완전히 낯선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외국인,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나와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움들은 깊은 안도감을 올려줘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깊은 연결감을 줘요. 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소속감들이 진짜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부재되어 있을 때 보통 삶의 이슈가 터졌을 때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결감을 회복함으로써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더라도 어려운 산 하나를 넘어가는 데 그다음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만들죠. 이러한 행동들이 인류의 마음의 평화와 서로 더 연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화에 기여한다고 라이프쇼가 믿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비전을 함께 해주시죠. 라이프쇼는 2015년도에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고, 독일의 정신의학과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커뮤니티 케어의 한 대화를 통해 환자를 치유하는 일을 학문에서 시작했고, 이를 한국에서 좀 더 캐주얼하게 좀 게임과 문화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독일 의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라이프쇼가 더 재밌다,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도 한국에서는 독자적으로 돼서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심리, 임상 이런 전문가들 분들과 함께 이제 항상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안전하고도 캐주얼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계에서도 더 부러워하고 많은 대학교에서 저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학카드 라인업은 3, 40대 전반을 다루는 라이프 버전입니다. 백과사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버전, 러브 버전이 있고, 지금 중간 제품인데 이거는 사랑의 만남과 이별까지 굉장히 톡 까놓고 사랑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주는데 오히려 그걸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자 그게 더 건강. 대화가 좀 끊기는데요. 네? 대화가 좀 끊겨요, 중간에. 끊기면 꼭 말씀 주세요. 사랑 버전이 있고, 사랑에 눈치 주지 말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그리고 이제 스타터 버전, 가장 이제 감정편 전의 제품인데, 요거는 좀 라이트하게 라이프 쉐어를 할 수 있고 대화의 시작을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특이하게 청소년 분들, 300분들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굉장히 디자이너블하죠. 다이빙 노트고요. 나와 시간, 일과 삶, 관계와 두려움, 세 가지 주제가 있고, 쓰면서 나에 대해서 풍성한 성찰을 일으키게 하는 제품들이고, 또 쓰고 나서 대화를 나누면 또 다른 레이어의 멋진 라이프쉐어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라이프쉐어에서 무엇을 궁금했는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요약을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타인인데 어떻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또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라이프쉐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다리가 되고 싶은 모더레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정말 많은 저희의 지난 거의 10년의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라이프쉐어 대화카드 감정편에서 상대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대화카드나 주제, 질문 어떻게 좋을지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인데, 다행히 요거는 저희가 좀 이번에 인트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대화카드를 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이따가 설명하면서 요거는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로 사전 음악이 활동을 너무 어떻게 커서 잘 안 들려요. 음악 소리 음악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늘 적극적인 오디언스를 만난 게 제게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사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니 클래스에서는 사전 활동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 카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제안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마음에 대한 안정감과 자유함을 주면서 들어갈지가 좋은 대화의 질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노하우 굉장히 많고 뭐 환대와 제안과 소개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완전히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책으로도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런 것도 미니 클래스에서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양성 과정 들어오시면 소개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 끌어낼지 타인과 부드러운 대화를 나한테 배우고 싶어요. 라이프 쉐어 대화 카드를 활용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제 관계가 끊어지신 분들 혹은 같이 살지만 대화가 없어진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커다란 교육을 하지 않고 대화 카드로만 대화를 나눴을 때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구가 있을 때 뭐 전쟁을 나가는데 총칼이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무기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화 카드라는 도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프쉐어 대화 카드를 이제 프로젝트 2년 차에 만들었는데 2017년도에 라이프쉐어 한국에서 처음 했을 때 회차당 막 100명, 200명씩 무조건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죠?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모이셨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좀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든 게 대학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애정과 영성, 많은 인사이트, 삶에 대한 통찰을 담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나누시다 보면은 저는 진짜 높은 확률, 80% 이상의 확률로 좋은 대화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5번 감정을 다루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격해지는 돌발 상황이 생길 때 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맞습니다. 감정표는 특히나 좀 섬세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받았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제 탁 터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저는 일상다반사라는 키워드를 항상 알려드립니다. 그의 슬픔이, 그의 분노가 나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요. 현장 상황에서 매뉴얼이랑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잘 공감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또 특별한 것이고 너가 특별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또 그쪽 분위기로 흘러가면 조금 초보자한테는 그것을 이제 깨트리고 녹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침착하게 응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6번은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희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확실히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짧게 감정 표현을 같이 플레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 배경을 알려드리고 나머지 추후 과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딩 하신 라이프시 대학 카드 감정 표현을 한번 꺼내 보실까요? 꺼내 보시고 정렬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에 깔아두면 되나요? 네. 키워드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차고 일곱 가지의 감정 키워드하고 안부라고 하는 인트로 카드가 있어서 총 8가지 종류죠. 그 중에서 안부 카드가 4장이 있습니다.
감정 대화 카드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4장의 안부 카드로 4분이서 하실 때는 한 장씩 뽑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채팅창에 한번 내가 뽑은 안부 카드에 답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의 색깔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한 주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한 단어로 정리해보라는 말도 있을 테고. 이서영 마스터님 지금 손이 굉장히 바쁘신데 뭐 하시고 계신 건가요? 카드를 잘못 꺼냈어요. 아, 음. 카드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 다른 대학카를 꺼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주한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뽑은 카드이고요. 네. 한 단어라고 하기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여행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 감정 상태가 여행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행 시작하기 전에 뭐랄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 되게 즐거운 과정이랄까.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약간 그런 여행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의 감정이 마치 여행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음님은 한 주 동안 많이 느낀 감정이 안도군요. 조급함과 안도. 방관도. 뭐가 하나 일이 안 끝나면 막 조급해하다가 그거 끝나면 안도했다가 막 또 벌어지면 조급했다가 아주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쁘시네요. 네, 그랬네요.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서영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분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감정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여행 가는 마음 그리고 조급함과 안도가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함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7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좀 요것들을 조합하면 지금 내 마음을 좀 잘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키워드들을 3가지 이하에서 좀 블렌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블렌딩 하실 때는 랜덤으로 밑에서 뽑으셔도 되고 위에서 뽑으셔도 되고 중간에서 뽑으셔도 됩니다. 말이 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이건가요? 왼손이요. 왼쪽 손에 있는 거. 요거 네. 뭔가요? 네. 서영님은 굉장히 금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를 블렌딩 하라고 하신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여행이면 뭐 평온과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을 섞을 수 있겠죠. 음. 이 7가지 있는 거를 서클한 얘기인 건가요? 한 장씩 뽑아서 지금 내 네. 마음, 내 감정과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마치 물감을 섞듯이. 음. 비슷한 것. 네. 그리고 고르기가 어려우시면 각각의 그 키워드별로도 앞에 적혀 있는 그 서브 카피라이트가 틀려요. 그것들을 보시고 감으로 뽑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3장 이하에서 골라주세요. 약간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건가요? 맞나? 맞습니다. 네. 키워드를 섞으면 지금의 주한님의 여행의 어떤 그런 감정과 여행을 앞두고 있는 감정과 비슷하나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음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급함과 안도. 안도.
음, 오, 저는 불안, 분노, 즐거움을 블렌딩 해봤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딱 봐도 그냥 키워드들이 엄청 파도처럼 막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네요. 음. 알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셔가지고요. 질문들을 보시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내 마음과 가장 닿아 있는 질문 하나를 골라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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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님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네. 이음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떤 거 뽑으셨나요? 음, 분노, 방아쇠를 당기다. 오 예. 와우. 나를 한 번에 화나게 만드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화끈하네요. 일요일 음, 주말에 토요일 주말에 저 말하기 제일 좋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이건 이번 주에 좀 방아쇠를 하나 당겨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누가 당겼나요? 내가 당겼나요? 그 사람이 던진 말을 근데 말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비언어적인 눈빛과 아우 행동 짜증나. 예. 네, 같이 좀 와서 좀 네,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냥 단순했어요. 뭐. 그 선생님이 막 다른 사람이랑 놀고 있다가 제가 선생님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좀 이따 확인할게요 이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이따 확인해 줄게요 이 말이 저한테 약간 네, 무시하나? 화를 만들게 만든 말이었어요. 네, 나를 무시하나 딱 이게 다른 사람이랑 막 놀고 있다가 내가 어이가 오니까 없네. 음 내가 그래서 듣기만 해도 그냥 화나네. 음 그런데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라 이번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돼서 집안으로 빨리 돌아 그래서 자료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 고마워요 봐줘서 그래서 빨리 가라 이제 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계속 뭔가 마음이 안 얽히고 네, 싶다 그냥 진짜 음, 뉘앙스라는 게 진짜 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한 방에 분노하게 하는 건 그래서 늘 언어 플러스 어떤 관계의 텐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이 저까지 안 좋아지네요. 아, 네. 굉장히 간단한 말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지금 방금 깨달았어요. 음, 주하님은 어때요? 한 방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있어요? 우리 이음님은 굉장히 지난 주말에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약간 잘 흘려 듣고 잘 흘려 넘기는 편이라서 음. 그런가 하고 넘기는 편. 그럼 우리 한번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얼마나 잘 흘려가나? 어. 지금 주하님이 굉장히 급한데 제가 주하님을 평소에 좀 무시하는 회사 동기예요. 음. 저한테 일을 한번 부탁해 보세요. 뭘 해야 되죠? 뭐 동기한테 야 이것 좀 미안한데 빨리 좀 이렇게 기한 좀 올려줄 수 있어? 나 이거 너한테 통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한테 받았던 그 광고 문구 다시 수정해서 과장님한테 대신 좀 올려줄 수 있겠어? 이런 건가요? 네네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정말 다 착하신 것 같아요. 해달라면 다 해주시거든요. 어. 이게 상황극이 안 되네. 감정이입이 안 돼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세우가 저렇게 했을 때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거절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거절보다 더 기분 나쁘지. 잠깐만 있어봐 나중에 하고 빡딱 놀아 막 이러면 더 기분 나쁘지.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음님의 그 파장이 좀 저한테 전해져가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더 이걸 막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라이브 쉐어가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님 어떤 카드 뽑으셨어요? 평온. 앞 뒤를 다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앞에 문구가 다르거든요, 카드마다. 내게 편안함을 주는 장소와 아지트가 있나요? 그 뒷장에는 앞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 장롱으로 들어가는 아이. 장롱으로 들어가는. 저는 제가 편안함을 준 장소가 여기예요. 작업실이군요. 그리고 더 편안함을 주는 장소는 방, 자는 방. 군위에 가면 그 편안한 작업실에 초대돼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오시면 돼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없지요? 아, 그 방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공간을? 이 공간을 제가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애들도 학교를 이제 읍내에 나와서 있어야 되고 이제 저도 이제 겨울에는 그쪽에서 일을 못 하니까 이제 한 6개월만 이쪽에 이제 쉬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로 이제 이걸 샵을 내면서 제만의 공간도 따로 만들고 애들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서영님에게는 나만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신가 봐요. 중요하죠. 네,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에는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기주의 그러니까 저 이기주의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공간에 방해받는다보다는 그 공간에서 이제 뭘 일이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뭐 이런 거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제한테 와서 끌어들여서 저하고 같이 와서 다른 쪽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저는 친구들이고 누구 저한테로 오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타로 이렇게 감정도 이제 이게 대화도 나눠보시면 알 거예요. 제 공간에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대화도 제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하고 대접도 나가서 남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보다 저 집에서 대접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저도 이제 이거 감정 카드는 처음 접해봤지만은 타로를 하니까 출전도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거보다 제 공간에 이제 사람들을 오락해서 이제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잘 보여주고 잘 대화가 나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대접하고 뭔가를 이끌고 진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받는 사람도 더 깊게 그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라이브 쉐어 제 모더레이터 과정을 또 베이직, 뭐 오피셜, 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베이직 수료생들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고도 같이 그분들 집에서 그분들 동네에서 걸으면서 라이브 쉐어 이벤트를 소규모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초보자지만 자기가 익숙한 동네에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는 웬만하게 굉장히 노련한 모더레이터보다도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거를 서영님은 잘 알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공간도 즐거워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주한님은 뭐 뽑으셨어요? 남은 카드가 뭐죠? 이거 행복 뽑았고요. 네. 삶은 언제나 동사로 표현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질문이요. 무엇을 하는 나를 상상을 하면 가장 행복한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조금 약간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한 행복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인화하는 거거든요. 오, 지적이다.
그래서 사진 인화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또 같이 찍었던 사람들한테 줄 때 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아, 여행 같은 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잠깐 있어도 사진 찍고 그거를 조금 편집할 때라든지 이렇게 인화해서 줄 때 되게 약간 추억을 남기는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닌데 조금 별거 행복한. 아닌 게 아니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선물 주는 건데 특별하지. 음, 잘생겼는데 이렇게 로맨틱까지 하면 좀 반칙이 아니, 아닐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카도 다 이렇게 들어보고 또 저렇게 이음님 통화하는 모습도 리얼타임으로 보고 뭐 이런 좀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나. 체험을 한번 해봤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서로 더 역동을 일으키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 시간으로 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화면 공유를 다시 하나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가장 기본 플레이 전략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안부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맞는 감정을 찾기 위해서 뭐 감정 카드 하나를 골라도 되고 대화 카드 키워드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장 이하, 한 장, 두 장, 세 장 정도면 소그룹에서 한 세네 명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 시간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안부에서 이미 이제 스몰 토크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키워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주제에 다이빙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한 사람이 시작을 했으면 그 사람이 충분히 대화가 되고 뭐 듣는 사람도 궁금한 거 질문도 해서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이슈를 들어봤다면 이걸 공통 질문을 해서 앞에 있는 한 분 이상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서 성찰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보다 대화를 많이 하고 충분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같은 이슈의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명 이상은 공통 질문에 대답을 이끄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까 그렇게 살짝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때 가장 주의할 게 5번인데요. 이 질문이 대답을 하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게임이니까. 음. 이게 게임처럼 분위기가 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져요. 의무적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감정은 마음에 있는데 의무적으로 대답을 하면 머리로 답을 찾아요. 내가 아닌 걸로 껍데기로 대답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뛰어들고 싶을 때 깊게 뛰어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카드를 패스할 수 있다는 거를 서로가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릴레이하면서 이제 카드가 모두 다 떨어졌으면 다시 골라서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화를 나눌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팁 속에는 생략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워낙 작은 인원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은 아마 친구와 지인과 라이브 쉐어를 나눌 때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색다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화 카드 그 안에 있는 설명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깊은 철학인데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양성과정 베이직에 들어오면 한 30가지 배우는데 오늘 기본적인 거 5가지 정도 배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갭이에요. 갭이 있어야지 2번, 3번, 4번, 5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공간을 둔다는 개념인데요. 그 공간을 두면은 순간 선을 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또 나이라든지 애인의 유무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묻지 않겠죠. 저희는 오늘 어떤 동질감 같은 거, 동시성을 주기 위해서 사는 지역 정도 물어봤었는데 실제 라이브 쉐어를 할 때는 지역 같은 것도 잘 묻지는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어떤 무의식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갭을 주면요. 그러면 쉽게 조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언을 우리가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조언은 한 90%의 확률로 빗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언은 그냥 굉장히 불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이 이제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감정적인 상대방이 감정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화의 시도가 돼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요 대화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상대방이 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 요게 이제 게임의 이제 제1 원칙인데 한번 판을 깔았으니 도구도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 겉도는 대화나 거칠애 이런 거 말고 순간에 이 질문에 한번 다이빙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먼저 라이브 쉐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조금 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계단처럼 점차 내려가서 평소와 다른 층의 대화를 나누게 되실 겁니다. 초론, 혹시 이게 또 PPT가 화면이 바뀌었나요? 지금 스텝 3로만 화면이 보여서요. 화면 안 넘어가나요? 네. 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그 대학 카드에 삽입된 이제 매뉴얼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 들으면 조금 더 리얼하겠죠. 요거는 저희가 앞에 했던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플레이 클래스 오셨으니까 또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라이브 쉐어 이해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카드 감정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정말 수백 수천 번의 대화 워크숍을 하면서 감정만 잘 다뤄도 두세 시간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감정에 대한 좀 버추 카드라고 그러죠. 감정이 다양하게 있는 카드들은 많은데 왜 이 감정을 좀 제대로 다루는 도구가 없을까? 좀 기다렸어요. 저도 사용하고 싶어서.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들었고요. 진짜 오랜 관심이 있어서 저 재밌게 히트곡은 빠르게 쓰여진다고 정말 빠르고 즐겁게 작업했어요. 여전히 설문조사는 양적으로 한 300명 이상 했고요. 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7개 키워드를 픽업했고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점 깊어지는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시나 수심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m부터 7m까지 깊어지는 각각의 키워드별로 작업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앞장 뒷장에 모두 다 다른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 뒷면을 모두 즐기시면은요. 정말 이 감정이라는 것을 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썼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강력한 도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뭐 전 촉감, 뭐 텐저블한 이런 것들 라이브 쉐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진정성이 좋더라도 가지고 싶지 않으면은 퍼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촉감, 뭐 종이 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뭐 육각형이라는 저희의 시그니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제품도 만들었지만 처음으로 좀 사진 이미지를 썼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은 2021년에 제주도의 자연을 담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또 많으실 텐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좀 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늘 곁에 있지만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챙겨줬을 때는 이렇게 격동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소중히 다뤄주라는 의미에서 자연을 좀 써보고 싶었어요. 안 좋은 감정이면 자연물과 함께 이렇게 잘 흘려보내고 좋은 거는 또 기분 좋은 자연과 함께 풍성하고 반짝이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모두 제주도의 어떤 로컬 자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총 한 60개의 이제 질문들이 채택이 됐는데 20배수에 가까운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좋은 질문이지만 인기가 없는 질문들은 저희는
탈락시킵니다. 이제 자본주의 원리로 손이 가지 않는 카드들은 탈락시키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단어의 조합이지만 열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대화를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상품으로 나가고 있지만 곧 제품으로 올라갈 텐데 감정편도 이제 이렇게 쓰는 제품도 같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포토북으로 만들었고 라이프시어 대학 카드 중에서 감정편에서 굉장히 쓰기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주변에 선물 주기 좋고 내가 그냥 간편하게 내 마음을 돌아다 보는데 글로 쓰기 좋은 이런 엽서 제품도 있습니다. 밑에인가요? 이 감정카드 밑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한 2주 정도 뒤면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음, 엽서 되게 예뻐요. 음, 선물 주기 좋고 음, 나를 좀 돌아볼 때 대학 카드보다는 조금 더 정적으로 음, 나를 비춰보기 좋을 겁니다. 때로는 그 이미지로만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물을 찬찬히 보면서 내가 왜 이 사진에 끌렸나 그런 음, 동시성으로 파동으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라이프시어 대학 카드 이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라는요 까만 제주도의 밤하늘에 뜬 하얀 달인데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내 마음을 그런 하얀 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거는요 맑은 하늘인데 저런 무지개 사실 잘 뜨지 않죠. 내 마음에 있는 무지개가 하늘에 비친 그런 거를 표현했어요. 실제로 있는 무지개를 찍은 거고 아무래도 제주도가 태평양에 가깝고 한국에서 제일 무지개 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런 광경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평원은요 저기 이제 높은 오름이라는 곳인데 새벽의 오름은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깨끗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오름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막 깨어난 깨끗한 평원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분노는요 되게 제주도 이제 바닷가 강정 쪽인데 큰 파도보다는 아까 방아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들끓는 지점, 일끓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커져서 순간적으로 파도처럼 성나게 보이는데 그 차갑게 처음에 잔잔하던 호수 같은 것이 이끌어 오르는 저 지점을 저 분노로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음, 음,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상처는요, 제주도 하늘인데 저게 내 노을이 끝까지 지고 마지막 남은 노을인데 꼭 저게 붉게 물든 상처받은 마음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군가 혹은 내 스스로 어떤 다쳐서 이렇게 헐어버렸을 때 그 순간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울은요 제주도에서 또 되게 유명한 늪인데 그 습지 지역인데 저기가 맑을 때는 정말 화보도 많이 나오는 아름다운 녹색 대지예요. 근데 안개가 짙으면 그게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축축하고 어두워지는데 그게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정말 푸릇푸릇했던 대지를 삼키는 우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덮쳤을 때 우리의 진짜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다 삼키는 그런 감정은 워낙 파워풀하니까요. 그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음, 수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음, 수심은 1, 2m, 3m 여기까지는 정말 가벼운 잽 같은 질문들이 담겨 있어서 누구나 언제 다뤄도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제품들이고 4m, 5m 정도 가면 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지만 모르는 면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질문이 나오고요. 6, 7m는 뭐 물론 모든 문장이 일부러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적으로 어렵게 해석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수신들 좀 다루고 서로 대화가 좀 몰입감이 있었을 때 다루게 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1m를 뽑든 7m를 뽑든 기본적으로 안전함을 중심으로 또 누구에게 공격이 되지 않는 중립성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랜덤 플레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게도 감정편은 각각의 다 하나씩 각 모든 키워드에 하나씩 메디테이션 지령이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라이프시아 대학 카드 러브 편에도 이렇게 교감 명상 카드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관계에 대한 거다 보니까 교감 명상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감정편은 각각의 키워드들을 좀 갈무리하기 좋은 명상의 어떤 가이드를 담았고 요것들은 이제 조금은 다 다른 장르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 마음을 좀 아우트로를 가진다던가 소리를 낸다던가 교감을 한다던가 호흡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각각의 키워드별로 다른 명상의 장르를 담았어요. 이게 뭐 너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글만 읽고 좀 다이빙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만 이제 접근을 하면 명상 가이드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함께 충분히 끌 수가 있고 혼자 하더라도 요걸 따라가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제작진들은 전부 좀 이렇게 약간 명상적인 마음으로 라이프시아 대학 카드를 만들어서 이 두 언어와 비언어 작업들이 만났을 때 오히려 굉장히 폭발적인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대화로만은 끝날 수 없는 잔흥이 있어요. 대화로만 딱 끝나면은 그것을 이제 일으킨 사람들이 각자 서로 이렇게 책임지는 형태인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색다른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공명하면서 대화를 마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라이프 시어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하나에 맞춰져 있는 철학 속에서 탄생하고 저희의 모더레이터 기법도 그거에 따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소영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왔던 대화는 여기서만 나눌 수 있게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묻지 않고 안정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굿 리스너 좋은 화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청자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굿 리스너에 넣었냐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의 조언이 저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인데 나를 많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각자의 이유만으로 각자의 이유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겸손하고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마음은 경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우연을 좋아하는데요. 의도가 있는 질문보다 우연히 뽑은 카드에서 더 쉽게 코어에 접근할 수 있고 거부감 없는 대화, 부담감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연을 쫓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약간 타로와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 카드가 나에게 온 그 우연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역동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담이나 코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청자와 하자가 되는 쌍방향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타인을 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라이프쇼의 모든 제품이나 세션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항상 선한 의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진심을 들었을 때 사람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문제는 엉망진창인데 상대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해지기도 해요. 놀랍게 똑똑해지기도 합니다. 선한 의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해지는데 이런 신기한 관계도 너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브 쉐어 어떻게 잘 들어갈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준비한 거고요. 명상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이완이고요.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트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차림. 영어로 하면 뭐 릴렉싱, 왓칭, 휘트니싱 이렇게 하는데 라이프 쉐어도 똑같은 원리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뭐 서영님께서는 내 공간에서 하면 제일 편안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진행하는 모더레이터가 편안한가, 상대는 편안한가 이런 것들이 가장 처음에 중요시하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제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막 들이대는 거는 폭력이거든요. 천천히 호감을 가질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 라이프쉐어에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조화가 많이 됐고 정말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1대1, 1대 다 혹은 뭐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일반 B2C 고객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심과 이완을 하고 안정감과 자유함을 동시에 주는 어떤 모더레이팅 스킬은 어떤 건지 마인드셋은 어떤 건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단번에 벽을 허물고 안전하면서도 코어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상대 참가자가 어떻게 재미를 느끼고 안정감과 자유함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호기심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몰입까지 이끄는지 돌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만드는지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워낙 많은 분들이 가르쳐 달라 라이센스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 요청들을 받아왔는데 또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1년 반을 정말 노력해서 준비를 해서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고 플레이 클래스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리고 힌트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샘플링 같은 이벤트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 있고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좀 이런 남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 주변 관계에서 대화라는 선물을 좀 많이 주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대화로 많이 뚫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기본 과정 정도는 삶의 교양과 기술로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레이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계셔서 Q&A가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앞에서 또 미리 사전 Q&A를 나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더레이터 과정은 참고로 베이직 과정, 오피셜 과정, 프로 과정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다양한 보수 과정과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랑을 나누는 휴번 허브에서 이거를 어떻게 금전적인 보상과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펼칠 수 있는 이런 공동 이익체까지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더레이터 과정은 1년 안에 들을 수 있게 돼 있나요? 뭔가 오래 다 뭐 진행. 어디까지 가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베이직 과정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열리고 있고 오피셜 과정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3, 4개월 정도 물론 오피셜 과정부터는 이제 뭐 수련 시간도 있고 과정 시험도 있고 이래서 뭐 그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오피셜까지는 뭐 한 5개월 잡으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프로 과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도 1년은 가능할 것 같네요. 충분히. 네. 대화 기회가 많다면 더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Q&A입니다. 혹시 실은 서영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꺼져 있구나. 이 대화 카드를 제가 누굴 초대해서 이제 놀다 보면 그 새로운 두 분이 오시면 그 만약에 부부라든지 부모와 자녀가 오면 제가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냐 아니면 그 두 분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저는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되나요? 이 카드로 만약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입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나눌 가셔도 좋고 나도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도 좋고 네, 같이 가르쳐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저도 껴도 될까요? 우리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막 싫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빠져 있으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물론 뭐 와칭 내가 관찰해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저는 모든 이 대화는 명상 카드 네, 끝나셨나요? 말씀하세요. 네. 하고 더 나누실 얘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 모든 대화 이게 대화 카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를 구매했는데 이걸 다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뭐 감정표 감정편 경우에는 페어가 굉장히 용이해요. 라이프 이슈를 나누다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편으로 넘어가서 감정을 다루고 다시 이슈로 돌아오고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페어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대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테마도 굉장히 고유하고 재밌기 때문에 또 좀 따로 맛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음, 말씀하시죠. 저 이건 질문해도 될까요? 음. 실은 이 메디테이션 카드를 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빼놓고 대화 카드만 하고 끝나요. 근데 이 감정 카드는 메디테이션을 하고 끝날 때 뭔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셨죠? 아까? 뭔가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장치가 된다? 이래서 이 메디테이션 카드를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대화 카드가 다 끝나고 자 이제 메디테이션 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읽고 뭐 조용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 막 그런 고민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번에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게 네. 오피셜한 그런 어법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오피셜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훈련받은 모더레이터가 아니고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중압감을 이걸 이끌기에는 특히나 명상 부분은 또 다른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사이에 사용했을 때 프렌들리하게 우리 이 주제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요거 따라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제안 정도로 친근하게 접근해서 했을 때 리스크가 덜 하실 겁니다. 음. 그러면 막 주제가 분노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저마다 뽑은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걸로 명상 오늘 대화에서 카드를 많이 할까? 나왔던 거, 가장 짙은 네. 여운을 남겼던 거 하나 정도 하시는 거 좋을 거예요. 가장 짙은 여운을 남겼던 걸로. 알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시죠. 혹시 이 카드가 7장이잖아요. 7장에 메디테이션 한 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뭐 많으면 당연히 나누는 게 맞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까지 참여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평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그룹에서 쓸 수 있는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룹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카파가 다르겠죠. 음. 그러니까 뭐 그룹핑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모임에서 한 모둠에서 이용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한 모든이 인원이 한 두세 명 있는 그룹도 있을 거고 어떤 그룹은 한 7명, 8명 뭐 많게는 한 10명 정도 되는 그룹도 있을 텐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카드가 7장이 단데 뽑게 됐을 때 7명이 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걱정이 돼서. 뭐 그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3, 4인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리딩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7, 8명이 되면 이제 워낙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모둠의 숫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7명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그러면 7명
저 굉장한 인연이겠죠. 난 7명이 다 화나 있는 거지. 다 즐거워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음,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한 두세 명, 세네 명까지는 하면은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네, 5명 넘어가니까 여기 한 두세 명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많이는 하는 거 한 서너 명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대기업 인재원 이런 데 가서도 하거든요. 그럼 막 300명도 하고 그래요. 작년 어, 연말에도 200~300명 워크숍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20명부터 수백 명까지의 어떤 안정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킬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음, 영상을 어떻게 티칭할 수 있을지 리딩할 수 있을지 티칭은 아니죠. 가이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모더레이터 과정에 들어오시는 것도 배우신 분은 뭐 300명이고 뭐 가능을 한데 저희처럼 이제 뭐 초보 같은 입장에서는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다 이렇게 하는 게 가이드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초보가 아니어도 한 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좀 몰입감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 어쨌든 그쵸. 적정 인원은 2, 3명이 제일 적당하고 많아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신 거죠? 그렇죠. 아주 음, 발달되신 분들은 다 이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뭐 음, 채널링과 밸런싱 뭐 다 그게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끌고 가기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7명, 8명 되면. 맞아. 실은 어제 이 감정 카드로 10명이 한번 친구들이 해봤어요. 친구가 근데 10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서 요비랑 저랑 그 같이 다이빙 클럽 했던 친구랑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뽑아보니까 긍정적인 감정이랑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눠서 5명, 5명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 보통은 안부 카드도 말씀하세요. 네, 어떤 카드를 했냐면 사람들이 막 평온하다 이랬던 사람들은 행복, 즐거움 이렇게 뽑은 카드들, 평온 이런 카드들 뽑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5개 그룹하고 난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뽑은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카드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아서 얘기하고 했고요. 네. 재밌었던 게 안부 카드를 할 때 10명이 왔는데 이 안부 카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요비랑 저랑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잡고 뽑게 하자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퀴즈로 맞춰봐라 막 이래가지고 하나 뽑은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만약에 싫으면 다시 뽑아 막 이래가지고 10명이 막 돌아가고 카드 막 넘기면서 네, 그랬어. 네,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저런 재밌었어요. 경우도 보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음, 두 가의 긍정과 부정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게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음, 먼저 일어나세요.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즐거웠습니다. 그럼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열어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매달 연다니까요. 서울 한번 오시죠. 온라인 과정도 알겠습니다. 열려요. 온라인 과정도 열려요. 온라인 열어주세요. 온라인. 서울 너무 네네네. 멀어요. 6월 달에 다음에 또 온라인 과정이 열릴 겁니다. 네. 그 어디서 열게 되나요? 그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라이프 쉐어 라이프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뭐 블로그 브런치 이런 데서 인스타그램 네, 보시면 제일 빠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도 마지막 한 가지 정도 질문 더 받아볼까요? 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한 10대로 가능한가요? 그냥 뭐 초등생,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이상 넘어가야 되나요? 아, 일단은 저희는 그 초등학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많은 유저분들이 자녀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은 그 딸을 혼자 키우시는 싱글맘이신데 아무래도 대화가 좀 다른 가족보다 부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딸이 이제 7살일 때부터 3년 동안 대화 카드를 거의 매일 나누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아, 네, 그래서 그분 막 글도 막 쓰시고 그랬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묻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를 정말 알고 되게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물론 어휘가 어른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풀어주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음. 음. 오늘 좀 유익하셨나요? 네. 네. 그 많은 거를 좀 원데이 때 알려드려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알차게 준비를 해봤고 네. 또 연이 되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다 매진됐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래서는 이거는 제가 이제 펀딩하면서 했는 거여서 참석을 할 수 있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다른 거 기회가 되면 참석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짧더라고요. 한 10명 내면 해가지고 저거 매진되고 이러니까 클릭을 빨리 안 12분 12분 이제 오픈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하루면 매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는지를 몰라서 네, 한 2개월 전에는 올려달라 일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 2기는 아무래도 저희도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라 좀 소규모로 했는데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1기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좀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이슈가 많다. 그래서 뭐 한 15명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모아주시면 부산으로 가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오피셜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행과 묶어서 제주도나 남해에서 좀 여유롭게 몇 박 며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와. 저희는 이제 모더레이터 커뮤니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직 과정 끝나신 분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 랜선으로 만나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지역을 바꿔가면서 관계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모더레이터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뭐 내가 할 게 없어. 알아서 다 친해지시더라고. 너무 편해.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의 미션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 뵙겠습니다. 네, 또 봬요.